다음 중 공사건인 것은, 공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네. 그리고 공사건이 하죠. 1번,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그럴 수 있죠. 세 개 전부 다 앞면 또는 뒷면 나올 수 있잖아. 주사위 세 개를 던졌을 때 모두 6이 나오는 사건 가능하잖아. 666 나올 수 있지 뭐. 10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에서 짝수인 소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이게 답이네. 나올 수가 없죠. 소수는 전부 다 뭐야? 홀수다. 짝수는 하나밖에 없잖아. 2. 맞지? 2는 10과 20 사이 자연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10과 20 사이 자연수 중에서는 적힌 소수 중에서는 짝수가 없는 거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공사건이 되겠죠. 4번 읽어보니까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곱이 25가 되는 사건도 가능하잖아. 주사위 각각 5가 나오면 곱이 25가 되죠. 그 다음에 5번도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3개 꺼냈는데 같은 3개 공이 나올 수 있죠. 흰 구슬 3개 다 꺼낼 수 있잖아. 맞지? 공사건이 아닙니다. 공사건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사건 3번밖에.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지금 4개의 당첨 제비가 있네. 당첨 제비가 지금 4개 있습니다. 4개 이렇게. 그 다음에 포함하여 10개 있으니까 꽝이랄까. 꽝은 6개 있겠네. 이렇게 그런 주머니에 있는데 에서 내가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꺼낼 때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네. 부모에 들어갈 것은 뭐가 되노? 10개 중에 내가 2개를 꺼냈으니까 10시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중에 하나만 당첨 제비일 확률이니까 하나는 당첨 제비고 2개 중에 하나는 꽝 이래 되란 말이잖아. 당첨 4개 중에 1개 뽑고 이 말이잖아. 4개 중에 1개 당첨 제비 뽑고 그리고 꽝 6개 중에 1개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10시는 얼마입니까? 45가 되나? 45분에 4, 6에 2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3을 약분하죠. 3을 약분하니까 8이 되고 15분의 8 이게 답이네. 답 4번에 있는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2, 4, 6 뭐 이렇게 있는 원이 중심은 똑같고 관역에 총을 쏠 때 됐습니다. 자, 관역에 총을 쏠 때 색칠한 부분에 맞힐 확률인데, 자 그러면 관역에 총을 쏘면 선생님 점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점이 몇 개 찍히지? 무수히 많잖아. 맞지? 무수히 많잖아. 이렇게 분모에 들어갈 표본 공간의 전체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야. 뭐 일할 때 우리는 일하는 확률을 기하학적 확률이라는데, 기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이랍니다. 언제라고 얘기하자면 표본 공간. 이게 지금 쏘면 나오는 게 각 점으로 표현됐거든. 지킬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에서 무수히 많잖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표본 공간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는 넓이의 비 또는 길이의 비, 넓이 비, 길이 비, 뭐 부피 비 이런 식으로 그 주어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이 관역의 넓이 중에 이 색깔체에 있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전체 넓이는 큰 전체 원 반지름이 지금 6입니다. 맞지? 전체 넓이는 반지름 길이가 6인 원넓이니까 원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 6인 원넓이는 36파이 되겠네. 그게 전체 원넓이야. 이 중에 노란색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는 뭐냐 하면 전체 원넓이에서 노란색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는 뭐야? 중간에 있는 요 놈의 넓이에서 제일 작은 넓이를 뺏는 거잖아. 중간에 있는 요 놈의 넓이는 반지름이 4인 원넓이니까 반지름이 4 파이 r 제곱하니까 16파이가 됩니까? 그래서 제일 작은 원넓이 반지름이 얼마지? 2인 원을 뺏는, 즉 4파이. 이게 원넓이잖아. 이게 넓이의 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계산하면 36파이 그 다음에 12파이가 될 것이고, 이렇게 약분하면 3분의 1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이걸 기하학적 확률이라 합니다. 표본 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B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자,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사실은. 한번 우리 공부해보자. 일단 기억부터 보면 A와 교집합의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할 때 곱했는 거는 4분의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P 지금
기억에서 P, A 교집합 B의 확률이 요 놈이 지금 2분의 1이야 라고 할 때 PA의 확률이랑 PB의 확률을 곱하고 있잖아. PA라는 것은 A라는 놈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내가 지금 교집합 확률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나타나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집합에서 여러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A 교집합 B 여집합 요 놈하고 똑같은 거지. 가장 깔끔하게 설명하면 요거지 싶어. 그러니까 벤다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뭐 이렇게 전체 표본 공간에 있다 친다면 요게 A고 요게 B야. 그럼 지금 A 교집합 B의 확률 요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 요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게 지금 A와 B의 여집합하고 요게 사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A 차집합 B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어디야? 요 부분 말하고 있는 거는 요 부분이죠. 빨간색 부분. 맞지? 요 부분하고 교집합 두 개 더하면 A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오케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워버릴게요.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PB도 마찬가지로 PB PB라는 놈은 또 어떻게 표현하시냐. B라는 놈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해서 B 교집합에 A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 놈이랑 PA 교집합 B를 돼 있는 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요 PA라는 놈 자체가 요게 지금 얼마야? 요 놈이 2분의 1인데 내가 알고 있잖아. 요 놈이 각각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래서 PA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서 무엇을 더해놨단 말이야. 어떤 확률을 더해놨죠. 이 확률이 0일 수도 있지만 물론 어쨌든 확률은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요 놈은 어쨌든 간에 PA라는 놈은 뭐보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이 당연하지. 맞지? 똑같은 방법으로 요 놈 또한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2분의 1이니까 어떤 확률을 더해놨으니까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맞지?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요래 되는 거지. P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PB도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PA랑 PB를 곱했는 거지. PA랑 PB를 곱했는 거는 당연히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지금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억, 니은, 되고 다 참입니다. 기억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기억 참이야. 니은은 자 PA랑 PB 곱했는 게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더했는 거는 1보다 크거나 같니라고 물어봤는데 어쨌든 PA, PB 요 놈은 니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볼까. 확률은 어쨌든 0과 1 사이는 양수잖아.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이 이렇잖아. PA 플러스 PB 합은 항상 크거나 같죠. 2배의 룹 뒤에 곱해는 거지. PA, PB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문제에서 요 놈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 요 놈이 주어진 요게 문제에서 요게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밖으로 튀어나오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전체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그대로 나왔네. 요게 4분의 1, 요게 주어진 요 놈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루트 안의 값이죠. 밖으로 튀어나오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곱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 전체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습니다. 니은 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 PA, PB가 1이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개 연립을 한번 해볼까 싶어. PB는 걸로 고치면 뭐가 되면 되겠어. PB는 걸로 고치면 이항시켜서 1-PA가 되죠. 지금 요런 식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 빼기 PA를 여기는 PB 자리에다가 대입해버릴까 싶어. 맞지? 그럼 PA 곱하기 PB 대신에 PA 이렇게 되겠네. 1-PA가 되나? 1-PA 이렇게. 그놈이 이렇게 되냐 이런 물어봤는데 PA에 관한 2차식이 됐죠. 전개해보면 PA 제곱이 되죠. PA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PA 그 다음에 이 양식에서 마이너스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고 놨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적을 데가 없네. PA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PA 이렇게 플러스 1이 되고 부동방향이 바뀌죠. 이게 성립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지? 이게 성립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선생님 뭐 잘못 4분의 1인데 왜? 미안합니다. 요 놈은 1이 아니고 4분의 1이죠. 여기 4분의 1은 또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에서 고려 적어놨는데 왜 선생님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이항시키면 오케이. 잠깐만 좀 고칠게요. 다 주세요. 이럴 때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4PA 제곱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곱했던 거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4PA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고 부동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지금 뭔지 보이죠? 요 놈은 2배의 PA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죠. 그렇죠? 다음에 성립한다는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나 같은 게 맞죠? 항상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에서 B로의 함수 F를 만든답니다. A에서 B로의 함수, A에서 B로의 함수. A가 1, 2, 3이고 B가 4, 5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만들 때 F1, F2, F3의 합이 14가 된대. F1은 1번이 쏘는 놈이잖아. 어쨌든 F1의 후보는 4 아니면 5번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4 아니면 5. 요 놈도 4 아니면 5인데 세 놈 더해서 14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야? 4 한 개랑 5 두 개를 맞춰야 되겠네. 그래야지만 14가 되죠. 이거 말고는 없잖아, 놈들. 맞지? 다시 4 하나랑 5 두 개를 맞춰야지만 다 하면 14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일단 함수 전체 만들 때까지가 전체 경우 수니까 1번이 맞출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두 가지. 2번도 두 가지. 3번도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 함수의 개수죠. 1번이 맞출 수 있는 건 두 가지. 2번도 두 가지. 3번도 두 가지. 그래서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하필이면 요 4, 5, 5가 나와야 되는데 요 놈은 일렬 배열하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4, 5, 5가 나와야 되는데 4는 1번이 맞추 F1이 4, F2 이렇게 적어볼까? 4, 5, 5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야? 5, 4, 4, 5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 또 4니 5, 5, 4 다시 말해서 요 세 놈을 뭐 하는 거지? 일렬 배열하는 방법이죠. 요 놈 세 놈을 요 세 놈을 일렬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요 세 개를 일렬 배열하는 방법 그렇게 공부해야지. 요 놈을 일렬 배열하는 방법이죠. 얼마야? 3팩토리얼 같이 같은 것이 두 개 있으니까 2팩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어진 문제는 8번에 요 놈은 3이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답이 5번에 있습니다. 5번 답 선택하면 되지. 5번이 답이야. 자, 7자리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총 1이 4개, 2 1개, 3 2개. 만들 때까지가 전체 경우수고, 그 놈은 그러면 전체 경우수는 7개를 일렬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7팩토리얼 되겠네. 근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죠. 1이 4개 있고 4팩토리얼, 그 다음에 3이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게 전체 경우수야. 자, 그런데 2와 3이 서로 이웃하지 않은 확률인데, 요거는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한번 했던 문제 같은데, 2와 3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다 한번 나열해보면, 1, 1한 놈이 2와 3 사이를 딱 가르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2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일 앞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요까지 1이 있으면, 여기 나머지 5자리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5자리에는 어떻게 오더라도 2와 3은 이웃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와 1을 지금 제일 앞에 나열했으니까 남아있는 건 1, 3개, 3, 2개 배열하는 방법 수죠. 얼마야? 5팩토리얼. 같은 걸 포함한 순열이니까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절대 이웃할 수 없죠. 그렇게 되거나 또는 더하기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번엔 반대로 제일 앞에 제일 뒤에 셋, 넷, 5개 제일 뒤에 이렇게 2하고 1하고 1이 딱 벽을 딱 치고 있으면 되겠네.
똑같은 경우죠. 5팩토리알 맞지? 남아있는 건 똑같은 거니까 3팩, 2팩.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1하고 1을 두 개가 2를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마치 한 덩어리처럼 보호막을 딱 쳐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게 뭐 남았습니까? 4개 남았겠죠. 하나, 둘, 셋, 4개. 요 4개. 지금 어떤 경우야? 1, 2개랑 2 한 개 써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거 1, 2개, 2, 3, 2개 이렇게 남아요. 요 4개를 어디에 배열해도 상관없는데 요걸 한 덩어리처럼 보고, 여기에 막 제일 앞에 쓰라는 부분이 없잖아. 가운데 끼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놈 하나 적어볼까? 1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는 거죠. 5팩토리알 5개 배열하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 지금 1, 2개, 3, 2개, 맞지? 이렇게 2패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안에서는 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는데, 요거 2개가 자리 바꾸면 안 되죠. 1하고 2가. 요건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하고 1을 제일 앞에 딱 박아 놨는 거야. 박아 놓고 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하고 1을 제일 끝에 박아 놓고 나올 수 있는 경우고, 세 번째는 요 놈을 한 덩어리를 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들을 서로 막 배열하고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자, 쌤하고. 계산 답이 지금 값치가 없어서 계산해야 되겠네. 해보자. 분모부터 해볼까요? 분모는 7팩토리알하고 4팩 약분되면 남아있는 게 7, 6, 5인데 2, 5, 3, 15 얼마다? 7 이렇게 적은데 남아있는 게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남아있었는데 2로 나눴으니까 이게 3이겠죠. 그래서 분모는 요래 남았습니다. 이렇게. 분자는 요게 얼마니? 계산하면 이거는 5팩하고 3팩 사라지고 5, 4, 20인데 10이 됩니까? 10 더하기 이것도 10이 되겠죠? 10 더하기 요 놈은 얼마야? 5 곱하기 4팩토리알이 요걸로 사라질 거니까 5, 3, 2 요래 되나? 5, 3, 15 30 됩니까? 30. 자, 그렇게 해서 답은 약분 가능하네. 50분의 요래 되나? 50분의 7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요래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최종적인 답은 21분의 12의 답이겠습니다. 그게 1번에 있네요. 이 문제 풀어봤던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맞죠? 앞에서 풀었던 문제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1번 답입니다. A와 B가 배반 사건이네. 배반 사건. 그러면 A와 교집합, A 교집합에 B가 공사건이라는 뜻이죠. 즉 A와 교집합의 확률이 0이라는 뜻이네. 이렇게. 자, 결국 물어봤는 거는 요거 물어봤는데 덧셈 정리해서 합집합의 확률이죠. 요놈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의 확률인데, 지금 요놈이 0인 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요놈의 값이 0인 줄 알고 있으니까 뭐 요거는 0인 줄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요렇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두 개 그냥 막 따면 되겠죠. PA와 PB를 구하라는 뜻이네. 됐습니까? 자, 연립을 할게요. 요 식을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 식. 지금 요 식을 B는 꼴로 고쳐버릴까? PB는 꼴로 고치면 양변에 2로 나누면 되겠네. PB는 꼴로 고치면 양변에 2로 나눠서 2분의 3의 P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식을 여기에 있는 PB 자리에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연립하는 거야. 그럼 PA 곱하기 식을 한번 적어보자.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2분의 3의 PA 될 것이고, 그 놈은 6분의 1을. 정리해보니까 PA 마이너스 2분의 3의 PA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그 놈은 6분의 1. 양변에 6을 곱한 다음에 좀 정리했습니다. 여기다 6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인데 이 양식에서 9P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PA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PA가 되고 6PA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연습이 되네. 3PA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A 값이 여기 0 돼야 되는 거니까 PA가 3분의 1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네. PA 값이 3분의 1. PA가 3분의 1이면 PB는 뭐가 되죠? 뭐 요식에 넣으면 되겠지. PA가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니까 PB는 2분의 1이 됩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물어봤는 건 두 개 되는 값이니까 두 개 다 하면 되겠죠. 두 개 다 하면 3분의 1 더하기 내가 원하는 답은 2분의 1,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6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답을 구할 수 있네. 주머니에서 1에서 6까지 숫자가 있답니다. 자, 하나씩 적혀 있는 6개의 공이 있는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됩니까? 6개 중에 3개를 꺼낸 거니까 6C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는 6C3이야. 6C3. 그런데, 꺼낸 3개의 공이 적힌 숫자가 최대값을 largem이라고 최소값을 smallm이라 할 때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대. 이걸 만족시킬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케이스 분류를 다 해야 됩니다. 자, smallm 최소값이 뭐고 최대값이 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네. 그럼 최소값이 만약에 1이었다 치자. 그럼 최소값이 1이면 최대값은 뭐가 나오란 말이야? 최대값은 3이 나와야 됩니다. 생각을 봐봐. 내가 공 3개 꺼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고 제일 큰 게 3이 나오는 경우는 뭐 있나? 1, 2, 3. 요거 3개 꺼내는 경우 말고는 없겠죠. 그럼 저런 경우 한 가지밖에 없어. 저거 3개를 선택하는 경우 한 가지. 또는 더하기. 최소값이 2가 될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largeM은 뭐가 된다고? 지금 곱하기 3한 거랑 같으니까 6이 되는 거잖아.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경우는 제일 작은 놈은 2가 되고 제일 큰 놈은 6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한 개는 뭐가 될 수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가운데 들어갈 놈은 3이 들어가든지 또는 4가 들어가든지 또는 5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3개 중에 한 개 들어간 거지. 쉽게 말해서 2와 6 사이에 있는 3, 4, 5 중에 한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2와 6은 자동적으로 무조건 선택돼야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야지만 최소값은 3개 중 한 개겠지. 그래야지만 최소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6이 되는 거잖아. 최대값은 6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m이 이번에는 최소값이 이번엔 3이고 그러면 largeM은 뭐가 되나? 그럼 9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죠. 9가 없으니까요. 이까지밖에 없네. 그렇죠? 다 하네요.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니까 계산해보자. 분자는 4가 될 것이고 분모는 6C3이니까 얼마야? 6C3은 6, 5, 4 맞죠? 3팩 나라가 5, 4, 22가 답은 얼마야? 5분의 1이 됩니까? 계산이 왜 이래 안 되는 거죠? 요거지. 요건데 요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맞지? 답은 5분의 1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답. ABCD 4명의 사물함에 ABCD 4사람의 체육복을 임의로 넣었을 때 4팩이죠. 전체 경우는 4팩 둘 4개를 일렬 배열하는 방법 똑같잖아. 이렇게. 이게 전체 경우수인데 AB의 사물함에 모두 다른 학생의 체육복이 들어있을 확률이야. 모두 다.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게. A라는 사물함에 A 자기 자신의 옷이 들어가 있을 확률을 PA라고 하죠. 그치? PA라는 말은 뭐라고? A 사물함에 A의 옷이 들어가 있을 확률. 이렇게 한번 쌤 설정해 봤어. 그럼 B 사물함에 B의 옷이 들어가 있을 확률을 PB라 한다면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A, B 사물함에 모두 다른 학생의 체육복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니까 결론적으로 물어봤는 거는 A에는 A 옷 말고 다른 거. 그리고 B에는 B 옷 말고 다른 거. 이 말이잖아. 그래 될 확률 이렇게 물어봤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맞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P, A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놈의 여사건 확률이 되겠죠. 전체 확률 1에서 P, A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럼 일단 요거는 물론 수용도를 다 그래서 해도 수용도를 그래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덧셈 정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요 놈은 어떻게 계산하지? 1 빼기, 자, 그냥 적지 뭐. 그럼 적고 난 다음에 1 빼기 계산하면 결국 이렇게 1 빼기 PA, A 플러스 PB 빼기 PA 교. 자, PA는 뭐야? 그럼 PA는 A가 자기 자리에 A 옷이 들어갈 확률이잖아. 맞지?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전체 4명을 배열하는데 4팩토리얼 배열하는데 맞지? 4개 배열하는데 있어가지고 A는 자기 자리에 자기 옷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 B, C, D는 상관없으니까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팩 나머지 배열하는 방법 맞지? B도 똑같은 방법이죠. 자기 자리에 B 옷이 들어갔을 확률이니까 4개를 배열하는데 자기 자리는 자기 것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상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이건 또 뭐가 되나? PA 교집합 B도 똑같이 결국은 요놈은 4개를 배열하는데 A와 B 자리는 자기 것 들어가 있고 나머지 2명이 배열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지. 1 빼기에 PA가 얼마야? 4분의 3이죠. 4분의 1이죠. 큰일 났다. 3팩 약분하면 4분의 1입니다. 4팩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어? 4 곱하기 3팩이잖아. 맞죠? 4분의 1입니다. 약분하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요 놈은 12분의 1이 되나? 이렇게 되네.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4분의 2가 되고 계산이 왜 안 되나? 12분의 그럼 얼마예요? 1 빼기 요 놈이 12로 통분하면 6, 5, 12분의 5 맞지? 12분의 5가 되나? 1 빼기 12분의 5 이렇게 답은 12분의 7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은 12분의 7. 그 답이 있네. 4번에 있습니다. 4번.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6명을 일렬로 쓸 때 전체 경우수는 6팩이네. A와 B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인데 요거는 여사건의 확률로도 한번 풀어보고 그냥도 한번 풀어보고 해볼까. 일단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6명을 일렬 배열하니까 6팩 전체 경우수는 이렇게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죠. 사실은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니까 이웃 가능한 애들을 먼저 배열하고 얼마야? 4팩토리얼 맞지? 그리고 요 사이사이 만약에 C, D, E, F라는 놈이 배열됐을 때 그 사이사이죠. 이렇게 둘, 셋, 넷, 5군데 중에 몇 개? 2놈을 줄 세워버리면 되겠네. 그럼 절대로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 맞지? 요렇게 계산하면 답이 됩니다. 계산하면 답이 얼마 나오냐 하면 해보자. 4팩이랑 요놈 약분되고 6 곱하기 5가 남아있을 거야. 맞지? 5P란 놈은 5 곱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요렇게 약분되고 답은 3분의 2. 거기 답입니다. 답은 2분 요래 나왔습니다. 요래 풀어도 되고 여사건의 확률로도 안 풀어볼게. 그렇게 풀길 바라고 있는 모양인데 전체 확률 1에서 두 놈이 이웃하는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1에서 빼겠어. 이웃할 확률 A와 B가 이웃할 확률은 어쨌든 6팩토리얼 6명을 일렬배열하는데 A와 B가 이웃할 확률은 A와 B를 한 명처럼 보고 하나, 둘, 셋, 넷, 5명을 배열하는 거죠. 이거 많이 했지. 5팩토리얼 이렇게. 그런데 A와 B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요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지. 내용이. 요래 약분하면 요 놈은 3분의 1이 남으니까 1 빼기 3분의 1 해서 여전히 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둘 다 상관없습니다. 둘 다 뭐 속도도 그래 차이 나지도 않네. 알겠습니다. 남학생 6명하고 여학생 4명 총 10명입니다. 동아리에서 2명의 대표를 임의로 뽑으러 갈 때 이게 전체 경우수잖아. 전체 10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네. 10시. 그런데 적어도 란 말 나왔습니다. 대표 2명 중에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일 확률이니까 2명 중에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란 말은 여학생 1명, 남학생 1명이 돼도 되고 여학생만 2명이 되어도 되고 두 가지 경우죠. 두 가지 경우를 대주면 됩니다. 그렇게 풀어도 되고 적어도 문제 나오면 일반적으로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여사건의 확률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출제죠. 그런 건데요. 전체 확률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맞지? 여사건 어떤 사건이야?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의 반대말이죠. 모두 다 남자, 2명 다 남자가 나오는 경우죠. 맞지? 10명 중에 2명 뽑는데 남자 6명 중에
두 명이 다 높여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요거 계산하자. 1 빼기 자 60 계산하면 6, 5, 30에 15가 됩니까? 이렇게 요놈은 45가 되죠. 이렇게 3분의 1이네. 1 빼기 3분의 1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야? 3분의 2가 답입니다. 이렇게 답 4번 했습니다. 자, 동전을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6의 약수야. 6의 약수가 되면 약수이면 그러면 뭐 한단 말이야. 동전을 3개,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동전 3개.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이면 그렇고 6의 약수이면 그렇고 6의 약수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동전을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아니면 이번에는 동전을 2개 던지네.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진답니다. 자, 한 개 주사위를 한번 던진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질 때 지금 요 위의 경우 아니면 밑의 경우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1일 확률이야. 앞면이 한 번만 나온단 말이지. 동전 한 개만 나온단 말이잖아. 그럼 일단 위에 같은 경우 6의 약수가 나왔으면 6의 약수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는 1, 2, 3, 6, 4개. 즉 3분의 2야.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 합니다. 그럼 6의 약수가 나오고 그리고 곱하기. 그럼 동전을 몇 번 던져? 3번 던지죠. 동전 3번 던져서 동전이 앞면에 나오는 개수가 몇 개? 한 개만 나오라는 뜻이야. 동전을 3개 던지면 동전이 던져서 한 개 던져서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잖아. 앞면 아니면 뒷면. 그러니까 2의 3승 중에 이렇게 앞면이 하나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이잖아. 앞면 하나, 뒷면 2개. 이렇게. 또는 요거지, 요거지. 이렇게. 맞지? 3개 던졌을 때 또 TTH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야? 3가지 경우가 나오죠. 3개 중 한 개만 앞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얼마? 3가지. 이렇게. 요게 지금 6의 약수가 나왔을 때 앞면이 나온 동전 개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맞지? 자, 근데 그렇게 되거나 또는이지. 또는 밑에 같은 경우도 생각해야 되잖아. 더하기. 이번에는 뭐야? 6의 약수가 나오지 못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동전을 2개만 던지죠. 미의 제곱. 그 중에 2개 중에 한 개만 앞면에 나와야 될 거니까 몇 가지야? 2가지가 되겠지. 맞지? 2가지.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됐어? 이렇게 세야 되고 21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계산해보자. 약분되고 4분의 1이 됩니까? 이거 왼쪽 거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4분의 1이 되네. 4분의 1. 요놈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분되고 6분의 1이 되나?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됩니다. 계산하니까 12분의 10이 되고 6분의 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맞나? 답이 없네? 뭐 틀렸지 다시. 대박.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안합니다. 더하기도 못하고 이제 엉망진창이죠. 통분하면 얼마야? 12분의 다시 3, 2, 12분의 5죠. 아이 깜짝 놀랐습니다. 웃었죠 여러분들. 웃으라고 한 거야. 답은 5번입니다. 3번이면 3번. 자 1이 적힌 카드가 한 장 있고 2가 적힌 카드는 2장, 3이 적힌 카드는 3장, 4가 적힌 카드는 4장. 그럼 총 몇 장이 있는 거야? 총 몇 장이야? 한 장, 2장, 그 다음에 맞죠? 3장, 1장. 1이 1장, 2가 2장, 3은 3장. 맞지? 4는 4장 이렇게 됐나? 이렇게. 총 몇 장이야? 10장 계속 네 10장의 카드를 모두 섞은 후에 2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을 때까지니까 10C2가 되겠죠. 10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필이면 이 10개는 다 서로 다른 걸로 보는 거야. 지금 항상 확률에서 전체 경우에서 다 서로 다릅니다. 10개 중 2개를 뽑을 때 2장의 카드에 적힌 수가 같을 확률이야. 2장의 숫자가 같단 말은 예를 들어서 33 또는 44, 55 이런 식으로 5는 없네. 어쨌든 4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같아질 확률인데
1은 하나밖에 없잖아. 1은 1로 같아질 수는 없어. 2는 두 장 있네. 같아질 수 있죠. 이 두 장, 이 두 개 중에 두 개 다 뽑아버리면 2로서 같아질 것이며. 또는 3으로 같아질 수도 있죠. 3은 몇 개지? 3은 두 개 있네. 3, 세 개네, 세 개. 3, 세 장 중에 두 개 뽑아버리면 3으로서 3, 3 같아질 것이고, 4는 4장 있다 했습니다. 4, 4개 중에 두 개 뽑아버리면 4, 4 같아져. 요 경우 말고는 없네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45분에 1 더하기 3 더하기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45분의 10이 되고, 5로 약분하니까 9분의 2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2번 답을 구하겠습니다. 주머니에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6개 있네.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니까 전체 경우수는 6개 중에 3개를 꺼낼 때죠. 6C3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흰 공을 적어도 1개, 또 적어도 나왔네. 적어도 1개 이상 꺼낼 확률이니까 흰 공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이 말이잖아. 너무 많으니까 전체 경우 1에서 모두 다 검은색 공이 나올 확률. 맞지? 여사건 확률을 풀겠습니다. 1 빼기 3개 다 검은색, 검은색 3개 중에 다 3개 검은색만 뽑아버리면 여사건 확률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이거 쉽네요. 1 빼기 6C3은 얼마야? 6, 5, 4 나누기 3, 2, 1이니까 20이죠. 틀리지 않으려고 내가 다 적었는 거야. 안 틀려. 20. 답은 20분의 19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 5번 답 그렇게 선택하면 되겠다.